자, 우리 결격 사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. 그러니까 계속 뭐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법령 시험 문제는 계속 나오니까 하나씩은 계속 나오니까 자, 모두 다 정말 중요합니다. 뭐 선생님이 그냥 너무 그냥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결격 사유 자격 결하면은 뭐가 안 된다고요? 등록. 그러니까 등록이지 시험장 가는 거야. 자,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. 자, 등록에는 안 되는 근무가 안 되는 결격 사유가 자그마치 몇 개입니까? 12개나 정해져 있습니다. 설명에서 맞는 거 박스에서 결격 사유 해당되는 분은 누구냐 아닌 분은 또 누구냐 이런 문제를 자꾸 내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. 먼저 첫 번째 시험에 응시는 됐었죠.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증 받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뭐가 안 된다고요? 등록이 근무가 안 된다는 겁니다. 중개사무소 영업 그리고 근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시험에 응시는 되는데 등록이 안 됩니다. 19세 미만. 근데 뭐를 해도요? 혼인을 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. 혼인했을 때도 그래도 미성년자.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. 두 번째, 마시 가신 분. 아직도 이제 한정치사한자, 금치사한자. 우리 법제처는 아직도 수정을 좀 안 해놓고 있습니다. 이 용어가 오히려 정확한 대입니다. 먼저 마시 가신 분. 비 올 때만 좀 이상하신 분, 마시 가도 심하게 가신 분, 비가 오나 안 오나 다 똑같은 분. 그 정도가 이제 금치사한자입니다. 지금 현재는 사무처리 능력으로 바꿔놨습니다.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신 분, 완전히 부족하신 분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중개업 등록 신청이 됩니까? 됩니까? 안 되잖아요. 시험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니면 찍어서 다 맞췄는데 결국에는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등록 신청하면 안 되겠죠. 자, 그 얘기입니다. 중개업에서는 안 된다. 중개업에서는 안 된다. 자, 그 얘기입니다. 세 번째,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. 신용불량 아닙니다. 회복 아닙니다. 갚아가는 거는. 자,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을 때 로또 복권이라도 돼야죠. 복권되지 않게 되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자, 금고 이상은 금고, 징역 그리고 사형. 자,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는 아주 우대받는 바로 그분이 바로 이제 금고입니다. 고위직 공무원들 그 얘기입니다. 그다음 이제 징역 선고는 노역을 합니다. 노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건 묻지 않습니다. 사형 등의 선고를 받고 그리고 뭐를 받고 집행을 끝내고 완전히 나왔는데도 3년. 그 다음에 집행을 면제받고 나왔는데도 또 얼마? 3년. 자, 집행됐을 때는 큰 문제가 될 거니까요. 사회 적응이 어려우니까 3년 안에 교도소 간다. 요 3년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. 그 3년이 바로 결격기간 기하셔야 됩니다. 먼저 첫 번째 집행 종료 사유 보실까요? 먼저 기간을 다 채웠다. 만기 석방. 그러면 얼마? 3년간. 요 3년이 바로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. 기간 다 채웠을 거니까 찌꺼기만 남아있다. 요 3년만 남아있다. 그입니다. 근데 가석방은 잔영기.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? 3년 선고받고 나서 2년 만에 나왔습니다.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? 1년 잔영기 남았죠. 3년까지 버텨야 되겠죠. 가석방은 3년 후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. 만기 석방이 3년 후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.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주의하셔야 됩니다. 무기징역자, 요 잔영기는 10년이라는 게 형법. 형법에서 잔영기를 10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다 13년이 가야 등록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 13년 살아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. 그 정도로 심하게 문제가 되는 분. 중개업 생전에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. 자, 그런 분입니다. 그 다음 이제 집행 면제 사유 보실까요? 다 3년입니다. 형에도 시효가 있는데 형의 시효가 완성됐을 때 몇 년? 3년. 특별한 사면 대통령은 혼자 힘써서 얼마라고 했습니까? 3년. 대신에 공소시효 즉시, 일반 사면 즉시.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운 좋게 법률 변경으로 선고가 됐었는데 집행을 면제받았을 때 간통죄. 이런 것들은 집행 면제 사유니까 얼마? 3년. 외국에서 형을 받고 나왔을 때 또 살아라? 그런 건 없다. 그래도 3년은 남아있다. 자, 그 얘기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으니까요. 4번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야 나중에 시험 문제 푸실 때 어렵지가 않습니다. 자, 집행유예도 자주 나오고요. 자, 먼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집행을 했다, 안 했다? 안 했다. 안 했으니까 3년을 또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냥 유예 기간만. 그럼 여기가 있습니다. 자,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얼마? 2년. 그러면 얼마? 유예기간 2년 그랬으니까 2년만 버티시면 안 되고요. 또 2 더하기 2에서 4년 그래도 안 됩니다. 그냥 2년만 유예기간. 징역 2년에다가 집행유예 3년. 그러면 3년만 유예기간. 3년만 결격기간입니다. 그 다음 이제 6번째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됐을 때
얼마라고요? 3년. 취소돼도 3년 동안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제 소송 나옵니다. 자격정지 받았을 때 얼마? 정지 기간 중. 정지 기간 6개월이 이제 가장 긴데 그 기간 동안은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여덟 번째입니다. 등록 취소가 됐을 때 자격은 멀쩡한데 등록 취소가 됐을 때 정량, 육사, 이기 나중에 다 배우실 겁니다. 자, 그런 것들은 3년. 대신에 사망해사는 3년 후에도 등록 신청하실 분이 안 계실 거니까 등록 취소돼도 3년은 적용 안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결격 사유도 사유가 많다 보니까요. 거기도 3년이 적용되는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했어도 채우면 되니까 3년 안에 채우면 되니까 등록 신청 바로 가능할 거고요. 오히려 3년 후에도 기준을 못 채우면 등록 신청이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되죠. 주의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한번 주의하시고요. 자, 여기서는 이렇게 등록 취소가 되거나 결과사유로 등록 취소가 되거나 그리고 사망, 해사 이런 것들은 3년하고 전혀 관련 없을 겁니다. 그리고 미달. 미달은 채우면 3년 안에도 바로 3년 후에도 못 채우면 3년 후에도 안 되고 우리 예전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 법률도 3년이 적용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적용된다 안 된다? 적용 오히려 된다. 자, 주의하셔야 됩니다. 여기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지만 여기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.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꼭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. 폐업 신고를 하면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경과되지 않게 되면 등록 신청은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. 자,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다음 이제 열 번째 자꾸 나온다고 했습니다. 어디요? 업무정지 사유가 뭐한 당시 발생. 좀 이상하게 좀 떨어졌지만 발생했을 때 꼭 여기다가 업무정지 처분 당시 꼭 이렇게 나옵니다. 처분 당시가 아니라 발생. 자, 이거 꼭 밑줄을 해놓으시고 이제 별표 3개 정말 하셔야 됩니다. 시험장 가시면 볼 수가 있어요. 계속 나왔었다가 최근에만 한 2, 3년 건너뛰었습니다. 지금은 나올 시기가 됐어요. 꼭 잊어먹을 만하면은 시험 문제 냅니다.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사원들, 임원들 꼼짝 말라는 겁니다. 자, 그때는 업무정지 기간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많이 냈었습니다. 자, 벌금형 선고는 반드시 뭐라고요?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 또 금액이 있습니다. 300만 원 이상. 하다 3 같은 3으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.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금액도 주의하셔야 됩니다. 300만 원부터가 문제가 됩니다. 초과는 아니니까요. 그럼 200이면 문제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.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도 반드시 300만 원 이상 주의하셔야 됩니다. 다음 12번째가 이제 임원이나 우리 사원 중에서 뭐에 해당됐을 때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때 그때도 이제 왜 해소 안 했냐고 합니다. 넉넉한 시간 줬습니다. 2월 이내에 해소를 하면 괜찮은데 해소를 안 했을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돼요.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새로운 이제 규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요. 우리 형법하고 많이 관련됐을 때 벌금형을 따로 분리를 하겠다는 겁니다. 한번 기억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다음 이제 결격사유 효과입니다.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 자체를 아예 안 받아주고요. 그리고 등록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반드시 등록을 빼앗아오는 절대적입니다. 그리고 이제 중개업의 종사나 등록 신청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정도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아예 중개사무소 근처도 갈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 정도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. 자, 기억을 한번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결격사유고요.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. 어떻게 나올까? 내용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. 한 문제감으로 꼭 보셔야 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